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방향과 투자 기준을 이야기 드리는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태풍 쏠리기 상대적으로 약해져서 지금 한반도를 통과했다고 하죠. 자, 우리 시청자님들 큰 피해 없으셨길 바랍니다. 자, 어제 그 태풍 쏠릭 지나가다 보니까 어제 뉴스를 계속 태풍 관련 뉴스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이 들 때도 계속 태풍 관련 뉴스를 보다가 잠들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잡생각이 머릿속에서 막 계속 스쳤는데요. 자, 거의 한 2시까지 잠을 자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잡생각이 무엇이었느냐? 자, 우리나라 증시가 저평가된 지금 상황, 제가 증시 토크로 자주 언급드렸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님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저평가 국면에서 벗어나게 할 방법은 무엇이 있느냐? 그거를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방법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중에서 좀 먼저 머릿속에 진하게 떠올랐던 거 몇 가지를 오늘 증시 토크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이야기를 드리기에 앞서서요. 자, 이 증시가 저평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게 정책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칫 저의 글을 어떤 정치적 해석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노파심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그냥 필부의 생각이다 라고 봐주시고 그냥 부담 없이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흥분하거나 이거 정치적으로 어떤 성향이네 저떤 성향이네 그렇게 생각하지는 말아주십사, 그렇게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요즘 투자시장 관련해 가지고는 자금 흐름이, 이게 제가 좀 원치 않은 방향인데, 주식 투자하신 분들 다 공통적인 생각일 겁니다, 아마. 이게 작년 연말까지 이제 부동산이 주식의 분위기가 우위에 있다가, 증시나 주식시장으로 우위가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작년 가을, 겨울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대형 서점에 가면요, 매대에, 경제 코너 매대에 가면 부동산 관련 책들이 작년 여름, 2017년 여름까지는 거의 한 10권 중에 9권.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10권 중에 한 권은 주식 관련 책. 절대적으로 주식 관련 책이 부진했죠. 그러다가 작년 가을하고 겨울 사이에는 이게 좀 늘어서 주식 관련 책이 한 30%까지 늘어났었어요. 그런 분위기였다가, 자, 이 증시가 올해 초부터 해서 지지부진하니까 바로 분위기가 또다시 부동산 쪽으로 확 밀려 넘어오는 모습이 대형 서점 가면 재테크 관련한 책 매대에서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심지어는 최근에 이제 부동산 관련 유명한 카페가 가입자도 폭증하고 접속자 수도 폭주해서 다운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할 정도니 부동산 시장으로 지금 분위기가 확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조금 이제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식하고 부동산은 라이벌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과열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도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가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에 생각해봐도 지금 현재 위치에서 투자를 일반 사람들이 떠올린다 그러면 부동산이 거의 한 90% 이상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 비중이 그래도 부동산이 압도적인 90%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3대7, 4대6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증시가 호황장일 때는 이게 주식이 90, 부동산이 10 이렇게 싹 바뀌게 됩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이 과거에도 많은 정부들이 그러한 것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주식을 억지로 부양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유증이 많이 남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부양하면 크게 올랐다가 그냥 훅 꺼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나죠. 어제 해피투게더인가요? 밤에 하는 예능 있지 않습니까? 목요일 밤에 유재석 씨 나오고 뭐 어제는 박미선 씨도 나오고 이휘재 씨도 나오고 막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봤는데 주식 투자로 다 큰 손해 봤다. 역시 하지 말아야 된다. 뭐 그런 식의 분위기더라고요. 이게 뭐 요즘 재테크 분위기가 뭐 그렇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증시를 억지로 부양해서 급등 급락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한 경향이 더 고착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부양하진 않더라도 무언가 좀 숨통을 틔워주면 증시가 적어도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억지로 부양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한 것은 주식 양도세의 전격적인 시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보면요, 한 2년에 한 번씩 주식 양도세 기준이 이제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어요. 대주주 요건 완화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뉴스를 2년에 한 번씩 뉴스에서 접하셨을 텐데요. 작년에도 그랬고, 내년 말에도 또다시 기준이 낮아지고, 2020년에부터 해서는 1년 단위로 또, 1년 후에 또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 말까지 보유한 사람 같은 경우 3억으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낮아질 예정인데요. 자, 그런데 요것에 대해서, 뭐, 이번 정권이 하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신데, 이건 이미 2010년 초중반부터 해서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착착착 진행해오는 그러한 스케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스케줄대로 쭉 이어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2년에 한 번씩 증시가 연말이 되면 발목이 잡히고, 특히 스몰캡 코스닥 시장의 하락의 원인이 여기서 나왔어요. 주식 양도세 기준에서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자들이 양도세 회피 측면에서 매도를 연말에 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요 부담을 줄이겠다라는 계획이나 멘트를 날리게 되면 주식 양도세에 관한 증시 부담이 최근에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요 부분이 마치 이제 어깨 위에 짐을 올려놨던 것을 내려놓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어떤 그 생각해 볼 시기를 잠시 유예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멘트를 정부나 아니면은 이거 뭐 담당하는 어떤 그 곳이 있겠죠. 예, 그쪽에서 이런 게 계획이 나오게 될 경우 증시가 완만하게 힘을 내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연말마다 발생하는 스몰캡의 하락이 그런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을 뭐랄까, 뭐 억지스러운 부양책은 아니더라도 하나의 방법으로, 짐을 하나 내려놓는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억지로 돈을 넣어가면서 부양하는 방법은 아니더라도요. 자, 두 번째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펀드 가입 이벤트를 해보시는 건 어떨지. 이게 펀드 가입 이벤트 하니까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요, 예전에 대통령들께서 증시가 안 좋을 때마다 이러한 이벤트들을 꼭 하셨습니다. 그런 적이 어디 있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장에 10여 년 전에 2008년 금융위기 마지막에요, 그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도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고 증시가 지금 바닥입니다 라는 그러한 멘트도 날렸어요. 그리고 2000년대 중반에는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8천만 원으로 1000만 원씩 8개 펀드에 가입하는 그러한 그 이벤트가 있었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IMF 최피크 시기에 펀드 가입하는 이벤트를 이렇게 보여주심으로써 투자자의 심리를
뭐 예금이나 부동산 말고도 펀드나 주식 쪽도 투자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부분이 곳이구나라는 그런 심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어쨌거나 그러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증시가 최바닥을 찍었어요. 예. 신기하죠? 예. 김대중 대통령 초기 뭐 이제 그 IMF 사태 이제 최정점 막 아주 심각한 시기 지나는 최바닥에서 펀드를 가입한 이후에 99년에 IT 버블 종합주가지수가 1000까지 쫙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4년에는 그때 당시 이제 송영길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펀드 가입 이벤트를 건의했고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2004년 연말에 적립식 펀드 가입을 하고 2005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8개 펀드에 가입을 했는데 2005년 이후에도 2007년까지 종합주가지수 1000대에서 2000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2008년 금융위기 피크였던 12월 그때 가입을 어쨌거나 적립식으로 하셨으니 예, 주가지수가 그때 1000도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 후 1년 2년 사이에 2000포인트 회복했다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은 대통령 분들의 이러한 어떤 펀드 가입 이벤트는 증시에 중요한 시그널을 심리적 시그널을 던지게 될 겁니다. 자, 만약에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뭐 그렇게 하실 가능성은 뭐 극히 적습니다만 만약에 이러한 이벤트가 실제 진행된다면요.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증권사나 은행에서 프로모션하는 펀드들 있잖아요. 이런 거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히려 나쁜 선례만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예, 가치투자 펀드나 자산 배분 전략을 취하고 있는 펀드들 요즘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프로모션을 안 해서 그렇지 뒤져보면 있어요. 프로모션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건 프로모션 안 해요. 왜냐하면 수수료 수입이 작다는 이유로. 그런 거 이제 만약에 이벤트로 가입하시면은 사람들이 알게 되겠죠. 그리고 로보 어드바이저 관련한 펀드들 요즘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자산 배분 전략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경우 이런 금융상품에 가입하신다면 예, 건전한 투자 문화를 높이는 효과도 한국 증시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물론 이렇다고 해서 뭐 바로 증시에 호재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억지로 부양하지 않더라도 증시에 힘을 줄 수 있는 방법 세 번째는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을 더 이상 낮추지 않았으면 합니다. 한 2년 전만 해도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한 20% 됐는데 작년에 한번 낮추고 그리고 올해 또 한번 낮추고 내년에 또 한번 낮춘다고 합니다. 올해 연말 목표치로는 18.7% 2019년에 18%까지 낮춘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요 문제가 뭐냐 올해도 당장에 주식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6월에서 8월 사이에 연기금의 거래소 시장에서의 매도세가 1조 원대가 넘었습니다. 엄청난 매도세를 보였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비중이 낮아지면서 주가지수가 만약에 2500까지 뭐 올라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회복했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매도해야 될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비중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주식 금액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조 원대 매도하는 게 아니고 10수조 원 또는 20조 원대의 매도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식 비중을 더 이상 낮추지 말고 더 이상 낮추지 않는다고만 해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하게 될 겁니다. 그래야만 적어도 연기금이 증시 발목을 잡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에 어젯밤 사이에 맴맴 돌았습니다. 뭐 주식시장 뭐 주식 투자 잘 하신 분들은 저는 뭐 투자 방법을 가지고 있어서 수익 나고 있으니까 뭐 지금도 괜찮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국민 전체적으로 볼 때 주식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급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증시 상승과 그에 따른 저평가 국면에서 증시가 벗어나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자, 그래야지만요, 사람들의 투자 자금 심리가 지금 부동산으로 너무 많이 쏠려 있어요. 이게 여름 지나면서 이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이 군중 심리가 너무 무섭습니다. 이게 경제 입장에서는요, 부동산 쪽으로 너무 자금이 집중되게 되면은 나중에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2007년 미국이 경험했던 그런 것쯤 말이죠. 그래서 각국의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요, 다 억제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자,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 주식시장을 어느 정도 좀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 있게 고삐를 풀어준다면, 자, 이러한 부동산으로만 쏠렸던 자금의 분위기가 조금은 완화되겠죠. 예. 그리고 집 살 여력이 없는 자금이 작은 이들도 주식과 주식 관련 펀드, 자산 배분을 취하고 있는 펀드, 가치 투자 펀드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여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너무 깜깜할 거예요.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내가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안 보이니 아마 다들 답답해 할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뭐 주식시장 급하게 부양책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최소한 억눌린 숨통만 열어주어도 주식시장은 다시 제갈 길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급하게는 아니더라도 천천히 완만하게 꾸준히 상승하게 될 겁니다. 전에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유가증권 시장의 가상의 시장 BPS 증가율이 연 한 6 내지 7%, 그 정도 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요, 증시가 제가치만 찾아가도 시장 주식 투자 수익률은 완만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저평가 국면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요, 나중에 한꺼번에 올라가서 갑자기 사람들이 버블 심리를 만들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어떤 억제였던 그런 정책이 있다면 조금씩 풀어주면서 증시가 완만하게 상승할 수 있게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의 증시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제가 좀 많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녁에 63차 정기 오프 세미나를 강남에서 가지게 됩니다. 오늘 좀 오붓한 분위기에서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요, 제 카페 러브펀드 이성수와 함께하는 주식투자 다음 카페 찾아보시면 공지사항에 세미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님들의 시청 그리고 애청 그리고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클릭에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주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요즘 저를 구독해 주신 분들이 많이 늘어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조만간 1000분이 넘어갈 때 그 1000분을 위한 뭔가 이벤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